말소 기준 권리인은 2021년 3월인데 전입을 2022년 뒤에 했잖아. 그렇게 하면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력.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세입자도. 아니 뭐 지금 뭐 우째 경매해야 됩니까? 뭐 편하게 아니죠 편하게.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사냥하는 남자 부산오바입니다. 오늘은 벌써 5강인데요. 이 부동산 경매 물건 분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경매 사이트 한 2개 정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경매 사이트를 보면서 권리 분석까지 간략하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권리 분석할 때 좀 봐야 된다, 그런 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사이트는 크게 2개인데, 한 개는 듀인경매라는 사이트고요, 한 개는 제가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탱크 옥션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첫 번째로 듀인경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매를 이제 막 시작하는 그 처음 초보자 입장에서 무료로 사용하기에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탱크 옥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유료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무료랑 유료가 어떤 게 차이가 나냐, 그런 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처음 이제 듀인경매라는 사이트인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원가입을 한번 먼저 하고 로그인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뭐 여기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는 없고, 여기에 보시면 사건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사건 번호에 이제 내가 보고 있는 그런 물건을 검색을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네이버 부동산에서 만약에 어떤 물건을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대구에 있는 물건인데요. 최저 입찰가로 선정을 해서 보면 지금 농공주공 아파트가 있습니다. 농공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건 번호가 22-34715, 22년에 매각 결정이 된 44,715번의 매물입니다. 자, 요거를 그대로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여기 사건 번호에 그냥 입력하면 됩니다. 자, 34715 요거를 입력을 하면 여기 이렇게 뜨죠.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사건 번호는 겹칠 수 있지만 이 몇 년이다, 뭐 2014년, 2022년 이 연수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봤던 거는 여기 2022년, 자, 요 물건을 이렇게 여기서 사건 번호에 그냥 번호만 입력을 하면 검색을 해서 얘들이 필터링을 해주는 거고요. 자, 농공주공 아파트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농공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유자가 누구고 채무자가 누구고 이런 것도 여기서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입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일 전이고요. 지금 유찰이 2번이나 됐네요. 원래 감정가가 1억 4천이었는데 9,800만 원까지 유찰이 됐다가, 이때도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인지 아니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뭐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인 것 같네요, 지금 실거래가가. 그래서 2023년 6월 20일에 이번 달에도 지금 유찰이 한번 돼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찰은. 그래서 2번이나 유찰이 돼서 현재 6,860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입찰 보증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요거는 686만 원이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초보자 분들도 뭐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거나 클래스 수업을 할 때마다 여쭤보시는데, 이 감정가가 지금 1억 4천만 원이니까 입찰 보증금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유찰되고 나서 떨어진 그 저감된 가격에서 그 10%를 입찰 보증금으로 가져가시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 4천만 원짜리 아파트 감정가인데 이 아파트를 제일 처음부터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입찰 보증금을 1,400만 원 가져가야 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유찰이 된 상황에서 다시 9,800만 원부터 시작하는 매물을 내가 만약에 입찰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10%인 980만 원을 들고 가면 됩니다. 자,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 18일에 입찰 기일인데 6,860만 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입찰 보증금 만약에 여기 매물에 뭐 입찰을 한다면 686만 원만 이렇게 들고 가면 되고요. 뭐 그리고 또 이제 이거 지금 뭐 사과 박스나 아니면 뭐 돈다발로 들고 가시는 분들 계신데, 뭐 만 원짜리나 5만 원짜리 해가지고 간혹 가다가 그렇게 들고 오시는데, 요거는 수표로 들고 가면 됩니다. 수표로 이제 은행 가서
686만 원 수표로 발행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물어볼 겁니다. 뭐 이거 어디 쓸 거냐. 뭐 자기들도 요즘은 보안이나 이런 게 빡시니까 좀 요런 것도 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동산 경매 입찰하러 간다. 그래서 좀 끊어주세요라고 하면 하루 만에 이렇게 발행을 해주기 때문에 요런 거는 꼭 수표로 발행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 가지 않아도 여기 법원에서 직원분이 이렇게 가서 직접 촬영을 하고 또 감정평가사분이 이렇게 가서 이 물건에 대해서 감정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경매 사이트에서는 이런 사진까지 한번 무료로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두인경매라는 사이트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보존 등기 같은 이 건물이 등기를 친 건데 1997년식이라고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건물은 18평, 대지권, 토지 대지는 이제 한 10평 미만으로 확인이 됩니다. 감정가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 이 건물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 가지고 있는 이 대지 지분, 대지 평수도 감정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대지 같은 경우에는 4,200만 원, 그 다음에 아파트 그 건물 그 평수에 대해서는 9,800만 원, 요거를 합산한 금액이 이렇게 감정가로 평가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임차인 현황까지 나옵니다. 자, 임차인 현황 자료가 없다. 그래서 지금 안에 계시는 분은 임차인이 아니라 이 직접 채무자이자 소유자인 이분이 지금 점유를 하고 계신다라는 걸로 이 서류를 통해서 유출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전입세대 관리비처럼 이런 거는 지금 여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유료 회원일 경우에 이렇게 열람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권리 분석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가 뭐냐? 이 권리를 기준으로 뒤에 권리 자체가 말소가 된다라는 건데 지금 말소 기준 권리에서 날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보면 2019년 9월 5일이죠. 2019년 9월 5일 전에 어떤 권리가 발생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낙찰자, 즉 이거 아파트 매물 자체를 낙찰받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이후에 뭐 발생한 그런 채권에 대해서는 권리가 다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뭐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 말소 기준 권리가 가장 중요하고 이 말소 기준 권리에서 날짜가 며칠이냐, 2019년 9월 5일 이후에 발생한 어떤 권리나 채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 이 물건이 매각되는 순간 얘들이 다 배당 순위대로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내가 인수할 금액이 있냐 없냐 그런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권리 분석이 중요하고 권리 분석 잘못했다가 아파트 낙찰 받았는데 내가 인수할 금액이 생기고 뭐 돈을 물어줘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송호라는 권리자가 채권이 잡혀 있는데 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이 물건이 넘어왔다. 그렇게만 그냥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웃긴 게 뭐냐면 소유자랑 채무자가 이름이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보면 윤성호라는 분이 이렇게 소유자이자 채무자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아파트 자체가 매각이 되고 우리가 낙찰을 받더라도 인수해야 될 금액은 없다. 그냥 이 아파트 자체를 낙찰받는 것 자체가 인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내가 대출을 잔금을 잘 납부를 하고 등기를 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말씀드린 거 말소 기준 권리에서 그 날짜를 확인하고 날짜 이후의 거는 사실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앞서 있는 날짜에도 이 사람이 권리자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이렇게 넘어왔다라는 것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농공주공 아파트 물건에 대해서는 권리상 하자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저는 어떤 거를 보냐면 이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겁니다. 이 물건 명세서를 보는 이유는 매각 물건 자체가 실제 이 자료와 일치를 하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는 거고요. 뭐 요거랑 똑같다고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뭐 특이사항이 없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으면 이 매각 물건이 이제 이 자료랑 일치를 하거나
그렇게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바로 네이버 지도를 들어갈 수 있어요. 앞서서 저희가 이제 뭐 1강에서 4강까지는 제가 그냥 하나하나씩 설명드린다고 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런 경매 사이트 하나만 잘 알고 있어도 뭐 자료를 파악하는 데는 어렵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바로 네이버 지도까지 들어가는 편이고요. 자, 여기서 줌을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냥 어디 정도 위치했는지 여기서 그냥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는 여기 근처에 있고 요양병원도 있다, 이런 거를 확인을 하면서 여기 나이 드신 분이 좀 많겠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요양병원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이 이 병원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뭐 캠퍼스도 있고 뭐 이런 거를 확인하면서 그래도 젊은 분들도 어느 정도 계시긴 하겠다, 뭐 여기서 지금 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와도 거리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식으로 보면서 그냥 좀 유추를 좀 지도로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산업단지도 여기에 위치해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아파트 단지도 형성이 되어 있지만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좀 뭐 인프라나 뭐 역이나 뭐 이런 것도 보면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딱 봐도 그냥 촌인 것 같네요, 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냥 보니까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초기에 말씀드렸던 그 네이버 매물 탭을 활용을 해서 개발 호재라든지 아니면 뭐 교통건이라든지 발달이라든지 그런 거는 확인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그냥 네이버 지도 클릭을 하면 뭐 바로 지도까지 넘어갈 수 있고, 자, 로드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그냥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으니까 이 경매 사이트 하나만 좀 이용을 하셔서 실제로 이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뭐 그냥 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보니까 뭐 버스 정류장도 뭐 바로 보이지도 않고 뭐 다 산이랑 뭐 논 그런 부분이니까, 뭐 만약에 이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서 현장에 가신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런 뭐 환경이나 이런 인프라 이런 거는 좀 제대로 체크를 하고 우선 가시면 그래도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체크를 하는 거는 인근 매각사례라는 겁니다. 자, 인근 매각사례는 뭐냐면 인근에 있는 아파트 자체가 어떤 아파트가 매각이 됐고 그 인근 아파트는 낙찰가율이 얼마고 그리고 얼마에 매각이 됐는지 그런 걸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공후의 남리에 위치한 어떤 경일이라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낙찰가율이 85%입니다. 요런 그 낙찰가율도 확인을 하면서 입찰가 산정할 때도 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체크를 하는 편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 여기 뭐 건물 같은 경우 요 같은 경우는 14평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평수도 확인해도 되고, 요 비슷한 위치에 있고 비슷한 환경에 있는 아파트도 지금 낙찰가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찰 기일이 거의 최근이네요. 2023년 6월. 이때 낙찰을 받은 거면 그래도 이제 최근에는 80몇 퍼센트까지 올라왔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항력이 없는 분이죠. 김희숙이라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말소 기준일보다 후에 전입을 했을 겁니다. 저 보시면 제가 아까 말소 기준 권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말소 기준 권리만 확인을 하면 된다. 자, 말소 기준 권리의 날짜, 자 2021년 3월 16일이잖아요. 근데 이 지금 안에 세입자는 계세요. 여기 서류상 보면. 근데 세입자가 있는데 전입을 2022년 3월 14일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날짜 자체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말소 기준 권리는 2021년 3월인데 전입을 2022년 뒤에 했잖아. 그렇게 하면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세입자도.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액임차 보호법을 해서 배당금이야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받을 수는 있지만, 모든 금액을 뭐 내가 인수를 하거나 이 사람이 모든 금액을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뭐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세입자에 대해서 내가 돈을 물어줘야 되는 거는 없다. 왜냐하면 전입 자체를 말소 기준 권리 날짜보다 후순위로 했으니까. 어떤 느낌이실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입 날짜가 뭐 예를 들어서 2021년 3월 15일에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 보증금이라든지 뭐 이 사람한테 뭐 물어줘야 되는 게 뭐 3천만 원 정도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입이 2022년 3월에 했으니까 말소 기준 권리일보다 거의 1년 뒤에 전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소 기준 권리 그리고 요 날짜 그것만 확인하고 날짜 뒤에 세입자가 있냐 없냐 아니면 뭐 날짜 기준 전에 뭐 인수해야 될 금액이 없냐 요 날짜만 체크를 잘 하셔라.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낙찰도 85%까지 뭐 받은 그 이유가 내가 돈을 안 몰아줘도 시세 차익을 얼마나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들어가셨을 겁니다. 낙찰 입찰은 뭐 한 2명밖에 안 했으니까 그렇게 경쟁률은 빡시지 않았네요. 잘만 하면 단독으로 낙찰도 받으실 수 있었는데 그래도 그만큼 세입자가 있던 없던 결국에 이 말소 기준 권리 날짜가 중요하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낙찰가율 체크하다가 이제 뭐 이런 권리 분석까지 조금 더 설명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인근 매각 사례 이런 거를 특별히 좀 입찰가 산정을 할 때 좀 많이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자, 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평수는 25평, 9평이죠. 평수는 아까 뭐 농공, 주공보다는 평수가 좀 높은 편이지만 요것도 보면 뭐 80 몇 % 낙찰가율이 됐네요. 입찰은 한 7명 정도 했고 요런 것까지 그냥 다 나옵니다. 지금 낙찰에 받으면 뭐 공사 연식이니까 그래도 아까 아파트보다는 연식이 그래도 조금 후순위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그나마 조금 준신축이다 아니면 뭐 2004년식이니까 뭐 준신축에는 못 끼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날짜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 채무자는 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하여튼 여기서 권리 분석할 때 뭐 인수할 금액은 없다. 그렇게 바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입찰가 설명할 때 제가 한 번 더 인근 매각 사례 요걸 걸 체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인경매라는 사이트는 그래서 무료로 부동산 경매 물건을 분석할 때 좀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냥 중요한 거 그냥 사건 번호 여기 네이버 부동산에서 만약에 내가 농공주공 아파트를 들어가고 싶다. 그럼 이 사건 번호 확인하고 두인경매 사이트 들어가서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고 사건 번호 그냥 입력하면 그냥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 찾아서 클릭해서 내가 그냥 봅니다. 그냥 권리 분석. 권리상 하자 없는지 말소 기준 권리 확인해. 이거 접수 날짜 며칠이야. 뭐 있냐 없냐 이거 보고 그냥 권리상 하자가 있구나. 내가 인수해야 될 금액이 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별로 어렵진 않으니까 또 모르면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탱크 옥션이라는 사이트인데 요거는 제가 유료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뭐 무료랑 뭐 다른 점이 뭐냐. 자, 요거도 똑같이 제가 입력을 시켜 볼게요. 34715 잠깐만 와죠. 34715 자, 34715 자, 여기 들어가면 요거도 마찬가지로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아까랑 여기 보면 그냥 뭐 소유자 채무자 그냥 이름 한 번 더 조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아까 뭐 이거랑 똑같습니다. 뭐 소유자 점유 사용하는 거 이런 것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권리 분석도 마찬가지로 나오고요. 자, 그냥 다른 거는 실거래가가 요즘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도 또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그건 안 나왔거든요. 두인경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 이런 것도 좀 다 갈아놨어요. 유료로 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관리비 체납, 아파트 단지 정보, 실거래 데이터 이런 것도 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유료로 결제를 안 하면. 역시 사람은 이 돈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매각 사례 이런 것도 바로 뭐 내가 들어가지도 않아도 인근 매각 사례까지 이렇게 얼마까지 입찰했고 입찰이 몇 명 했는지 낙찰가율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뭐 이렇게 자세하게 좀 잘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해서 그냥 내가 이 물건을 분석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들을 더 많이 준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뭐 손품을 조금 더 덜 팔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국토부 실거래가 이런 거 나옵니다. 실거래가 지금 얼마 하는지. 자, 평균은 7,500만원, 뭐 건수, 전세, 뭐 평균 5,500만원, 2023년 몇 월 기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데이터를 더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관리비 미납된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해 줍니다, 얘들이. 예. 그리고 관리사무소 이 번호도 그렇고 여기 전화해 갖고 확실히 이 미납 관리가 없는지 있는지 이 서류만 보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확인 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사실 그런 말도 있잖아. 그냥 기사 같은 거 나오면 그 기사 그대로만 믿지 말라고, 진짜 현실인지 아닌지 그 확인을 똑바로 하라고. 그런 느낌처럼 그런 거도 서류도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뭐 이런 거 많습니다. 행정기관 어떤 기관이 뭐 속해 있는지, 국세청 뭐 관련된 국세청, 세무서, 복지센터 이런 거 뭐 있는지, 여기 나중에 또 입찰하고 이제 낙찰 받으면 또 다 필요한 서류니까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교육 환경도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초등학교, 중학교 위치가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막 지도 들어가면 막 거리 제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초등학교도 그래도 근처에 있구나, 뭐 걸어서 좀 갈 수 있겠네. 그리고 주변 환경도 버스 정류장도 어디 거리에 있냐, 자, 그리고 공원은 어떻게 돼 있고 편의점은 어떻게 돼 있냐, 그런 것까지 지금 잘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보통 보면 입찰표도 어떻게 작성해야 되실지 모르실 건데 여기 들어가면 막 입찰표도 작성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얘들은. 실제로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 디지털화 돼서 그렇지 뭐 내가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어요, 일명. 예? 저 부산오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거에 뭐 사진 찍어놔도 캡처해가지고 뭐 한번 입찰가를 미리 산정을 하면서 연습을 해본다, 그렇게도 만들어 놨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예상 배당을 누가 얼마나 몇 %까지 받냐.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6,860만 원의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배당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근저당 잡힌 애들이 배당 금액 거의 다 가져갑니다. 그냥 어떤 느낌이신지 알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애들은 배당 순위가 뭐 앞서 있으면 받겠지만 뭐못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얘들 같은 경우에 얘는 못 받아요. 서민금융진흥원은 지금 배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경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걸더라도 배당 순위에 따라서 배당이 되기 때문에 이 뒤에 소멸되는 권리에 대해서는 내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런 거를 또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유료 사이트는 뭐 처음에 초보자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 해보냐 안 해보냐 이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실거래가도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그리고 뭐 미납관리비 이런 것도 관리사무소 뭐 직접 찾아가 뭐 전화를 해봐야 된다라든지. 근데 이 서류상도 결국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봐도 제 성격상 문제인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좀 눈으로 직접 보거나 진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직접 확인하는 편이라서 처음부터 그냥 유료 사이트를 꼭 해야 되나, 뭐 제가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 퍼드리려고 준비해드린 요 두인경매 요 사이트만 보면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다 조사를 해보시는 게 가장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요도 말소기준권리 뭐 날짜까지도 다 나오고 안에 현황 있는지 없는지도 다 나오고 뭐 낙찰값 뭐 입찰 보증금이나 뭐 어떻게 돼 있는지 다 나오고, 요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임금 매각 사례. 이게 입찰가 산정할 때도 중요하니까요. 어느 정도 뭐 경쟁률이나 낙찰가율 그런 거를 보면서 내가 그래도 요거 1억짜리 아파트를 80몇 % 낙찰가율 받았으니까 한 8천만 원까지는 안 적어야겠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좀 공부를 우선 좀 완성시키는데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으니까, 사실 뭐 무료랑 유료랑 어떤 게 차이가 나냐 그런 거를 그냥 한번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것 뿐이지 꼭 뭐 유료를 결제를 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두인경매라는 사이트를 한번 잘 이용을 해보시면 초보자 입장에서 물건 분석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뭐 물론 제 강의를 계속 꾸준하게 잘 들으시는 분들 한해서 뭐 제가 또 좀 더 자세한 거는 많이 설명을 드릴 거니까 한번 이런 경매 사이트를 꼭 회원가입하셔서 관심 가는 물건 뭐 생기시면 여기 사건 번호 입력하셔가지고 한번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궁금한 거 있으시다 극하면 이제 제가 오픈 채팅방 이거 링크는 제가 항상 게시글이나 뭐 댓글에 달아놓기 때문에 거기 접속하셔가지고 뭐 부담 가지지 마시고, 거기도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여기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질문 같은 거 생기시면 거기도 질문을 많이 하시면 뭐 제가 뭐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번 답변을 드리는 시간 꼭 가질 테니까요.
그리고 뭐 실제로 뭐 저랑 1대1로 뭔가 얘기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뭐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결론적으로 부동산 경매 처음 시작할 때 활용하기 좋은 경매 사이트 두 가지를 이제 무료, 유료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권리 분석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강의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수익률 계산을 하는 건데, 자, 수익률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준비해서 좀 찾아뵐 거고요. 오늘도 뭐 이렇게 강의가 뭐 지루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뭐 다 알려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물건 분석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다. 그리고 만약에 질문이 있으면 그 오픈 채팅방 제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거기 접속하셔가지고 질문 한번 해보셔라.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 부산오바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달아주시고 주변에 많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6강인데요. 이제 벌써 수익률 계산 한번 준비를 해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뭘 또 쳐다만 보라. 에? 니 배드. 경매 안 하나? 사람을 고만했어. 됐다. 고마워라.